유니티 8월 9일 화요일 날 저녁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보면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요 아프레이 같은 경우는 얘네가 두 가지 요걸로 나눠지거든요. 큰 매출이요. 요거는 앞으로 좀 안 좋을 거라 얘기를 전에 했었고, 그래 감소했으니까 그렇게 주가에 심하게 하락을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환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약간의 상승을 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난개 프로핏하고 난개 그 마진을 쓰더라고요. 근데 난개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 지금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 직원 주식 보상, RSU 같은 거를 이 비용 처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난갭을 하면 73인데 이 비용들 뭐 주식 주고 그리고 뭐 구조조정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쳐주게 되면 이것도 사실 비용 지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빼게 되면은 74%고 이걸 합치게 되면 67%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가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흐름은 아니에요. 점점 무언가 비용 지출이 심해지고 있다. 왜냐면 2020년도 3월 달에는 이게 81%였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난갭이나 그냥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81에서 67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전에도 뭐 79 이때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 이런 그로스 마진 이게 물론 67% 아니면 71%이 정도만 돼도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로스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손해 보는데 이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비용 지출도 많기 때문에 요 금액도 보면은 이게 요때부터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물론 아마 요때는 주식 흐름이 좋았을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근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요번엔 거의 200밀리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당연히 영업 마진 요 손해폭도 커지고 있다.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제 감상평은 그렇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실적 내용이 그렇게 좋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2021년도 변경되는 변화하는 그런 매크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지금 요 정도는 그래도 얘네가 요 아프레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매출이 안 좋을 거라 그랬고 근데 크레이트 요게 살짝 증가하고 계속 그래도 좀 어쨌거나 증가하고 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얘네가 전체 매출이 이렇게 적은 폭으로 성장해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요거를 증명하지 못할 것 같고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감상평은 이 정도면 그렇게 선방했다.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좀 저렴한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요 밸런스 시트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현금이 총 1.7 빌리언인데 그에 반면에 요 부채는 1.8 빌리언으로 부채를 다 갚을 현금은 없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있는 현금을 나 부채 갚을 거야 이럴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재무 건전성을 보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 언급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RSU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게 선호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뭐 동전면 같은 게죠. 뒤집으면 그거고 뒤집으면 뒷면이야. 이게 왜냐면 직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주지만 추가의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줘요. 지금 같은 경우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전체 TC, 이 토럴 컴pensation이 좀 하락을 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데 뭐 집값도 좀 비싼 요런 데 사는 분들은 이런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자꾸 풀리면 풀릴수록 지금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기존 주주들의 이 가치는 희석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출의 증가폭은 살짝 둔화되면서 요런 이자 비용도 크게 증가했어요. 아까 1.8 빌리언 정도의 부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식수 증가하고 그리고 순손실 커지고 이게 비용 지출이 세지면서 주식수 증가하니까 당연히 요 6개월
2022년 6개월 보면은 주식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PS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지금 얘네가 순손실인 회사잖아요. 지금 얘네는 프라핏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보통은 이게 더 이때보다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0.5라든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말은 순손실이 엄청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수 증가, 이것도 참, 근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숫자면요. 다음 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캐시플로우 볼 건데, 거기서 과연 얘네가 저번에 아이론소스 인수했잖아요. 그때 한 3빌리언인가? 그 정도가 빵꾸가 났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는 뭐 6개월치 해가지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28밀리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수한 금액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숫자는요. 그때 4.4빌리언인가 주고 산다 그랬는데, 1빌리언 같은 경우는 뭐 그 실버 레이크랑 뭐 걔네가 기관 투자가 해준다 그랬고, 그럼 3빌리언 요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인수 금액 무슨 주식 발행하니까,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이제 주식 발행을 할 거고, 지금 현금으로는 뭐 보충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현금이 1.18빌리언 정도 있는데 1빌리언 정도 가져가야죠. 얘네가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4.73이거든요. 빌리언. 그리고 마켓 캡을 보면은 14.83. 이 정도인데 현금이 그래서 1빌리언을 가져가야겠죠. 현금을 여기 있는 걸, 우리 뭐 인수할 거니까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주식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1빌리언 다 쓸 거야. 그러면은 얘네는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IS를 인수하는데 주식 발행으로 희석이 한 20%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겠네요. 이번 분기 땡큐만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숫자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매니지먼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 1빌리언을 얼마로 이렇게 전환할 건지, 이 컨버터블 시니어 노트 요게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보면 유니티 주식을 0.1089 주식씩 한 주당, 한 주 그 IS 주식이요, 그거당 0.1089를 주고, 그래가지고 총 5.8빌리언의 그 정도 비용 지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빌리언은 여기서 노트를 받게 되고, 아이런 소스 인수한다고 했을 때 얘네가 4.4빌리언, 물론 주가가 올라가지고 아까 5.9빌리언인가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2.5빌리언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할 때 이렇게 그 전환 시니어 노트를 발행해가지고 1빌리언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냥 그거네요. 그냥 주식 발행해가지고 아이런 소스 사고, 그리고 1빌리언 산 다음에 이걸로 그러니까 2.5빌리언을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좀 황당하냐면, 그래도 주주편에 선우 회사라면은 이 금액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현금을 어떻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 발행해가지고 우리는 이 IS 살 거고, 요 1빌리언 부채 발행한 거 요거 전환사채 요걸로 일부분 자사주 매입을 살 거야.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살짝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원발의 오줌 누기도 아니고 부채를 발행해. 그럼 여기에 당연히 이자도 나고, 이자가 그때 뭐 2%인가 굉장히 뭐 낮았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주식 그 가치 희석된 걸 막아줄게. 그런데 이 희석되는 거는 당연히 이 다일루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 RSU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RS 받아가지고 특히 세금 내야 되는 거, 요런 거 같은 거 있을 때 주식 한 방에 이제 팔아버리거든요. 월 초에 한 뭐 3월, 4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요거로 팔아가지고 또 주가 희석되고, 물론 이거는 약간 양날의 검, 뭐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인재를 끌어모으려면 이렇게 주식도 발행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유니티의 밸류에이션이 뭐 순손실 내고 있고, 지금 매출 성장력도 뭐 정확한 10% 나왔나? 뭐 전에는 뭐 2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그냥 살짝만 봐도 이게 지금 아까 뭐 1년 동안 1.35빌리언 이 가이던스에 가면 맥스로
그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14.8 몇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한 11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뭐 10 후반에서 11 정도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EV 멀티플 10배, 11배. 거의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런 고밸류에이션이 지금 유지될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올해는 1.3에서 1.35 빌리언 정도 가이던스를 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글쎄요. 올해 연말에 내년 그러니까 3월 뭐 4월 요때 실적 발표를 할 때 1.35가 아니라 뭐 한 1.40만 나가지고, 자 봤지, 우리가 가이던스를 예전에 이렇게 좀 낮췄어. 1.38인가 뭐 빌리언에서 이렇게 낮췄지만, 그래도 우리 1.35 이 가이던스 준 거 요거에 거의 가깝게 나왔어. 그래서 1.4 빌리언 정도 나왔다 우리 연매출. 그러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올해 2022년도 이 경제 매크로 환경, 지금 기준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노동력 그 단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컨센 비트 해주고, 그러니까 노동력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아직 피크가 아닌가? 이런 헷갈림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연준에서 물론 내일 이제 CPI가 또 나오면은 다르겠지만 그거는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우리가 경계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매크로 환경, 지금 기준금리도 물론 뭐 올해 연말 가면은 상황이 다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할 수도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지금처럼 이게 환경이 계속 이런 성장주들, 지금은 유니티가 성장주인가요? 이 정도 매출 오른 걸로요? 이게 지금 성장주의 모습인가요? 매출 감소했어. 근데 뭐 6개월치로 보면은 지금 10%도 상승을 못 했거든요. 이거 뭐 10% 하면은 40밀리언 해주면은 4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뭐 한 10% 상승했어요, 매출이요. 요거 매출 성장력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니티가 꿈과 희망이 있어요. 3D 이런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뭐 다른 아키텍처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여기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보여주는 건 숫자로만 보면은 2022년도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고 고려하는 분들은 한번 이 매출 성장력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얘네들이 요 부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이자 지급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 수가 얼마큼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마 이제 IS 인수하고 나면 이거 대폭 상승이 있겠죠? 대충 산수해보면은 아까 5.9 빌리언인가? 뭐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유니티 한 50불 하나요? 이따 주가 확인해가 있구나. 이거 하면은 적어도 최소 그거 하려면은 100밀리언주 이제 뽑아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수는 395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5 밀리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보다 이거 마이너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매출 상승력이 유지되면은 요 마이너스 EPS도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더 늘어날 테고 손실은 좀 늘어나고, 이 지금 총체적으로 그렇게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유니티를 계속 분석하고 추적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래가 있고, 앞으로도 뭐 얘하고 하나 더 있잖아. 언리얼인가? 그거 두 개 있잖아요. 게임 하는 거 있어서. 근데 얘 같은 경우 대중의 접근성도 좋다고 하고, 이렇게 그로스 프라핏이 높은 애들이 인플레이션 높은 환경에서도 매출만 잘 유지가 되고 비용만 적당히만 써주면은 충분히 낫거든요. 왜냐면 저번에가 분석했었던 인텔이라든가 MU, 그 마이크론, 뭐 걔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투자 설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투자 설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주식수는 앞으로 상승할 테고, EPS는 하락할 테고, 매출 이 정도 속도로는 이게 성장주인가요?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조금 힘든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스클레이머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